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코스닥이 연간 수익률이 2년 연속으로 이게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 올해 빠졌잖아요. 그럼 내년에 반등을 줄 수 있는 트리거는 뭐냐면 글로벌 1등이잖아요. 지금 뒤에서 코스닥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버려진 주식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재무구조 엉망이고 그런 회사 말고 우량주인데도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금투세 이슈 때문에 5월 달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다 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인 수급으로 갖고 있다가 증시 빠지니까 폭락하고 반대 매매 나가고 이러면서 빠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등을 줄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맨날 시장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또 이번 달에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장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증시에서 완전 왕따 당하는 느낌인데 그나마도 이제 어저께 금투세 폐지 얘기를 했고 물론 오늘 빠지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가능성은 제어해줄 것 같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미국 대선 이슈 지나고 나면은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질 여지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희망을 갖고 같이 공부해보자는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첫 번째는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산업점을 놓고 봤을 때 묘하게 꼬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제 동북아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저 효과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도 잘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밸류 프로그램의 성과가 좀 구체화되고 있죠. 중국은 갑자기 경기 부양책 한다고 지금 뭐 하반기 들어와서 9월, 10월 들어오면서 계속하고 있고 지금 전인대 하고 있는데 부양책이 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 또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쪽이 다 좋아요. 근데 한국은 얘들 다 우리의 경쟁자잖아요. 얘들이 지금 다 우리가 원화도 지금 약세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동시에 약해진 데다가 지금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역대급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 통화에 의한 경쟁력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하면은 어쨌든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아주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자리를 못 잡아준 데를 갖다가 누가 차지했냐면 대만에 있는 TSMC가 차지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대만에 있는 IT 회사 쪽으로 넘어간 것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최근까지 금투세 이슈가 좀 있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 항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고려아연 관련해가지고 M&A 이슈도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차입을 해가지고 주식을 공개 매수해가지고 소각해놓고 바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일반 소액주주들은 소외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주가에 우호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과거에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또 암암리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이쪽에 있는 회사를 하나 떼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붙이겠다고 또 했다가 감독원에서 불허하니까 또 다시 또 비율을 바꿔서 한다는 회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소액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단은 없고 또 우리나라처럼 배당이 짠 나라가 없잖아요. 중국보다도 배당이 짜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자사주 사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면 도로 팔아버리고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자사주를 사는 목적 자체는 사실은 이건 주주 환원적 측면이거든요. 주가 관리를 할 거면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소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도로 파냐는 거죠. 결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땐 그건 주주 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배당으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밸류업도 없이 가다가 갑자기 금투세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한국 증시 매력 없네. 거기에다가 또 한국에서 세금 낼 바에는 차라리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미국과 가지고 하는 게 100번 낫지. 그러니까 지금 1380원 전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경험하지 못한 환율이거든요. 사실은. 아마 이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1380원 이때 넘어간 게 한 3-4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환율에서도 미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는 새로 신규 수요는 안 들어오고 있던 수요 자금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증시 떠나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일단 버벅거려 버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 돈 팔아가지고 또 대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이상하게 소외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거죠. 제가 표를 갖고 왔던 거 보시면 아시아 쪽 퍼포먼스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그래프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냥 나오잖아요. 지금 아시아 쪽 권역인데
마이너스가 난 데가 딱 3군데예요. 근데 유난히 빨갛게 돋보이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급에 있다. 이 수급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국가 연초 대비해서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도 제일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 코스닥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위가 멕시코. 근데 이 멕시코는 치안 안 좋은 건 아시죠? 요즘 뭐 시장 당선되지 6일 만에 뭐 암살당하고 막 이런. 사실은 우리가 저 밑에 깔려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수급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상태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믹싱이 됐다. 기업체들도 소위 말해서 실적이 안 됐고, 또 하나는 밸류업이나 이런 쪽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금투세 이슈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자금 빠져나가고. 이게 지금까지 국내 증시가 좀 겪어야 했던 어려움. 지금도 사실은 겪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금투세 도입을 이제 안 하기로 어저께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인식이죠. 근데 좀 이 인식을 좀 빨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사실은 이게 빨랐어야 되는 건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가지고 국장을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넘어가는 자금, 증시 떠나는 자금들은 계속 있어 왔던 거고. 이게 지금 저기 옆에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어저께 금투세 폐지 기사 나올 때 처음에는 금투세 시행으로 일보가 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2보가 나오면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게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해가지고 1보 뜨고 나가던 주가 훅 빠졌다가 그 2보 난 다음에 주가 확 돌아선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것만 봐도 또 최근 2주간 보시면요. 지난주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난주 오후에 갑자기 그 금투세 폐지 얘기가 기사화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발언을 했냐면은 정부 쪽, 정부 여당 쪽에서. 주가 쫙 올라갔는데 거래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투세 시행할 거다 나오니까 저 주가 쭉 빠졌었고요. 사실 금투세가 증시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맞아요. 근데 그 원칙이 맞게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이 시장을 정상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시장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기능, 그 회사의 대주주가 멋대로 하지 못하게끔 제어 장치도 갖춰놓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가지고 주주 환원이라는 것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앞에 건 생략해버리고 세금만 도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선진국이 된다라는 발상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증시를 좀 억눌러 왔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어떤 효과냐. 어저께 급등을 했죠. 근데 오늘 왜 못 갔냐. 대선 이슈에 일단 눌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금투세를 갖다가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미국 시장으로 투자가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다시 팔아가지고 달러 환전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쉽게 안 들어와요. 일단 떠난 자금은 더더군다나 미국장에서 매매를 하면 편하다라는 느낌을 거기 계신 분들은 왜? 미국 넘어가지고 애플을 사든 엔비디아를 사든 또는 테슬라를 사든 그쪽에 대해서 사놓고 나서 야, 이 국장처럼 뭐 2% 올랐다고 팔고 이 짓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글로벌 그 넘버원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리포트들이나 기사나 미국 증시를 이제 보게 되면 어쨌든 추세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돈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허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해서 넘어가잖아요. 환전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한번 넘어갈 때. 그 다음에 거기 갔다 다시 넘어올 때는 또 환전 수수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허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시장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금투세 폐지가 플러스 효과를 주느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우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빠져가지고 밀린다 했을 때는 밸류 메리트를 가지고 새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세금 폐지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 가치보다 많이 밀린다든지 이럴 경우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아주 하락인데 우리만 못 가고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GM은 계속 급등해서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계속 이러고 있다. 근데 실적이나 판매 대수나 전기차 쪽에서나 하이브리드 쪽에서나 현대차가 훨씬 잘하는데 기아가 잘하는데 그럼 싼 맛에 이걸 사들어오는
수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하방 지지력은 갖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옆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코스닥이 연간 수익률이 2년 연속으로 이게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 올해 빠졌잖아요. 그럼 내년에 반등을 줄 수 있는 트리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1등이잖아요. 지금 뒤에서 코스닥은.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버려진 주식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재무구조 엉망이고 그런 회사 말고 우량주인데도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금투세 이슈 때문에 5월 달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다 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인 수급으로 갖고 있다가 증시 빠지니까 폭락하고 반대 매매 나가고 이러면서 빠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등을 줄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단 이거는 미국 증시 급락 없이 전체적으로 증시는 그냥 루틴하게만 가도 오히려 하반기 내년 초 들어가면서 연말 연초 들어가면서부터는 코스닥 쪽에 조금 고개를 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어저께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뭐냐면요. 오늘은 빠졌지만 2차 전지하고 바이오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섹터예요. 또 하나는 어저께 하이닉스가 7% 넘게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별로 안 올랐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이닉스가 26만 원에서부터 18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실적 좋고 엔비디아도 좋고 지금 TSMC도 좋은데 얘만 계속 빠졌었거든요. 즉 보상을 받는 거죠. 낙폭이 크고 실적이 좋았던 회사. 오늘 조선주 반등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괜찮은 섹터인데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시기가 좀 더 빨랐었으면 적어도 지금처럼 우리 망가지는 건 조금 줄일 수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건 좀 아쉽지만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만 좀 밸류업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돼준다면은 이거는 더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는 그나마 이전보다는 좀 갖춰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오늘도 지금 제일 먼저 개표한 게 6표인데 3대3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또 어저께 보니까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공화당 지역구인데 거기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선다고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이긴다고 그러고 또 여론조사에서는 또 해리스가 이긴다고 그러고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대선은 성별 대결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제 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약간 마초남 성격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침없이 이제 남성 중심 우월주의적인 어떤 발언들을 많이 하는 반면에 이제 해리스는 이제 여권에 대한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인종간 대결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다가 또 변수가 또 뭐냐면은 이미 자기가 질 거 대비해가지고 펜실베이니아 쪽에서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고 소송하겠다고 얘기도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것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스윙 스테이트 상당수가 다 만약에 그 지지율 격차가 0.5% 미만이면 다 또 수개표를 한대요. 그럼 또 시간이 길어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수개표 할 때 엄청 빨리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손이 빠르잖아요. 돈 셀 때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세고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세잖아요. 돈을. 굉장히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가 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저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미대선 결과만 놓고 얘기했을 때 미국 증시에 사실은 크게 영향을 끼친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만을 우선시하는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증시의 플러스 요인보다는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가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지금 미리 예단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사임당 나와가지고도 현금이 많다는 얘기 계속했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스트레스가 종목을 못 찾아가지고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저는 그냥 일단 대선의 어떤 노이즈 이거를 갖다가 몸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응을 하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있는 게 FOMC가 아마 11월 7일인가 거기 있을 텐데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하고 FOMC를 지켜보고 그 다음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션이 지금 현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현금 많은 것도 사실 스트레스예요.
현금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이렇게 끌고 왔었던 섹터 중에 반도체도 비중 확 줄였고 바이오도 비중 줄였고요. 방산도 줄였어요. 2차 전지는 고만고만하게 있고 그냥 어차피 크게 늘리지는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정도만 좀 유지하고 있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지금 많아진 상태인데 현금이 많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과 보고 판단하자. 만약에 이제 주식만 나가고 있다. 이거는 뭐 몸으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치상으로는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변동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 방산 뭐 이런 주식들이 강했었는데 지난주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그 미장에 있는 방산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ETF 같은 경우도 주가들 보시면은 51선을 하회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또 완전히 버려져 있었던 그린 에너지 뭐 이런 쪽이 또 고개를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장 내에서도 그런 그림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데미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 방산은 여전히 견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됐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누가 됐든 간에 우리 국내 증시가 혹여라도 반등을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현금을 만들고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제가 하는 방식 그중에 제일 바보 같은 쪽을 정리하시라. 24년도, 그러니까 24년도가 아니라 이제 25년도인데 제가 잘못 써왔네요. 25년도 그 올해 우리나라 이제 그 섹터들 가운데서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는 섹터가 뭐가 있냐면은 방산하고 조선이에요.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때 기회를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25년도 업황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2차전지 쪽, 셀,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보면 삼성 SDI가 좀 많이 빠졌는데 SDI 뭐 이런 쪽인데,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서 이제 약간 루머긴 한데 이제 증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4680 배터리 양산이 12월부터 있으니까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LG엔솔 이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체인들, 그런 것들은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할 것 같고, 내년에 북미 쪽 공장이 가동이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전해액 섹터에 대해서 제가 전해액 섹터를 작년 11월 달에 보시라고 하고 2월 달인가 큰 주식은 일단 저는 그만 보시고 좀 작은 놈을 보시라고 했었고, 그 뒤에는 이 작은 놈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 이제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쇄신안이 나오는지를 봐라. 지난 컨퍼런스 콜 내용은 좀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AI 쪽 동향이 견조하다라고 하면은 HBM 쪽에선 하이닉스 향이 맞다. 그쪽으로 보시라는 거.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화된다면 이거는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무난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진심인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라.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가격 조정만 조금 일정 수준 나와주면은 여전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하고 방산은 지금 미장의 바이오 방산하고 다르게 무지하게 견조한 편입니다. 기간 조정은 받고 있는데 이게 하락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좀 받아주면은 바이오 방산도 내년에 여전히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는 믿어야 돼 말아야 되긴 한데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 열심히잖아요. 그 보시면 엔터 주식들이 갑자기 급등했을 거예요. 무비자로 입국하게 해주고 15일간 체류하게 해준다면서 이제 엔터 주식, 그 다음에 올랐던 게 보면은 여행 주식, 항공 주식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경기 부양이 진짜 본격화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풀어주는 걸 보니까 여행 쪽 풀어주려고 무비자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에선 판호 발급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공연, 뭐 영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엔터는 그런 맥락일 것이고, 그리고 경기 부양이 진짜로 돼준다면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는 거는 화장품은 그 개별 업체보다는 ODM 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쪽 중국 진출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까지는 조금 수혜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